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슈어소프트테크 같이 한번 살펴볼 데이업 김하즈 멘토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중간중간 건강한 조정도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이 추세 자체를 깨는 그런 주가 이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장에서도 슈어소프트테크를 좀 필두로 해서 라이콤이라든지 등등등 관련된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난번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부분들 같이 한번 좀 복기를 하면서 동시에 오늘장에서 좀 업데이트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정리를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4분기 바라보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슈어소프트테크 미국이 중국 커넥티드카 관련된 규제를 통해서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테슬라가 여러분들 전 세계 대장주죠. 자, 테슬라가 중국발 최대 매출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자율주행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우리 슈어소프트테크가 지금 현재 품고 있는 재료로는 가장 최근까지 체코 원전을 좀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제 이 체코 원전 관련된 요 재료는 이제 좀 끝발에 좀 다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오늘 필두로 해서 수급을 받아준 그 재료는 바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중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우리 슈어소프트테크가 왜 체코 원전과 왜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 엮여 있는지 간단히 복기를 하시면요, 원자력 시스템 검증 관련된 일단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3월경에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기업과 같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해외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했던 이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체코 원전 관련 테마에도 엮여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바로 대량의 차량 주행 데이터로부터 자율주행 기능 결함 시험 검증을 하는 기술이 있고요. 가상 주행 환경 내에서 자율주행 차를 시험하기 위한 제품으로 개발 중인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도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검증 솔루션 이쪽은 아까 보셨던 이 원자력 관련된 그쪽 부분이고요. 이 미래기술 검증 솔루션 이쪽 부분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 보시면 22년도, 23년도, 23년도 반기, 24년도 반기 해가지고 꾸준하게 매출들이 찍히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들 많은 수급을 받아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가 여러분들 이 사이버 트럭 있죠. 사이버 트럭에는 그동안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적용이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일부 사이버 트럭에 이제부터 좀 점진적으로 이제 엊그제를 필두로 해서 이 FSD 기술이죠. 영어로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입니다. 이 FSD 기능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능인데, 요 기능이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도 일부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급등으로 이렇게 이어졌죠. 우리 슈어소프트테크는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하기 좀 애매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장 마무리를 해 주었지만, 이 테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수급들이 들어와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잠깐 차트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우리 슈어소프트테크 지금까지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 갭이 약 4% 정도 뜨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랫꼬리랑 윗꼬리가 좀 거의 비슷하게 달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굉장히 좋은 추세죠. 이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쪽 지금 구간이 가장 많은 매물대 구간이 좀 잡혀있는 구간인데, 여기를 뚫어주기 전까지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윗꼬리만 달린 게 아니라 아랫꼬리가 이쪽 구간대에서 같이 좀 잡혀주면서 매도세와 매수세의 힘겨루기가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좀 건전한 조정이 나와준 만큼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더 매수세가 점점점 더 붙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일은 우리가 개천절이기 때문에 주식장이 쉬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장에서 혹시나 이 가장 많은 매물 구간 요 위에서 갭이 뜨고 장이 시작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갭 상승으로 출발을 못할지언정 요 위쪽 구간대만은 좀 위로 올라와만 준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많은 매물 구간 요쪽 구간이 저한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추세 자체는 매우 좀 긍정적이다. 여기까지 우선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테마를 주목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추가적인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재료가 뭐였냐면, 자, 로이터 통신에서 올라온 자료였죠. 미국이 여러분들 중국의 이 커넥티드 바이클스라고 해서 커넥티드 카, 즉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면 전기 자동차를 좀 포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규제를 넣을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로벌 이 시장 점유율로만 놓고 봤을 때 중국 전기 자동차나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장 많은 그런 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에 좀 제재를 때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우리 테슬라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가 좀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방금 우리가 보고 오셨던 이 중국에 관련된 커넥티드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재, 그것과 동시에 올라온 이슈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기업인 현대차가 구글 웨이모와 같이 차세대 로보택시 관련된 협업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미국이 중국산 차량에 대한 100% 관세 적용을 결정하면서 방향을 선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구글 웨이모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 현대차가 아니라 중국의 기업과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기로 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미국이 중국 차량에 대한 관세를 100% 때려버리는 바람에 우리 현대차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재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재료이죠. 10월 10일 날 우리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10월 10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충분히 이렇게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가장 최근에 열렸었던 이 오린 서밋이라는 또 이 컨퍼런스 회의에 이 우리 일론 머스크가 참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로봇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장 규모의 성장과 전망성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좀 이 구체적인 금액들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성장률입니다. 앞으로 2032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 23.5%씩 매년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나라 강남에서 여러분들 국내 첫 번째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좀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이 남구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기 여러분들 코엑스 있거든요.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을 필두로 해서 강남역, 그리고 그 아래에 양재와 도곡을 좀 지나서 이 대치까지 이렇게 해서 개포동까지 요 구간에서 오후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연말까지 무료로 운행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게 어느 정도 정말 성공적으로 운행이 되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이제 들려오고 있죠. 강남에서 첫 번째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급히 끼어든 앞차에 스르르 감속하면서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 FSD 자율주행 기술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 테슬라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발표 일정도 일정인데, 원래는 여러분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미국이 왜냐면 중국을 너무나 막 관세 때리고 제재를 심하게 가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 테슬라보다는 뭐 BYD 같은 자국 내 전기차를 좀 이렇게 많이 밀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이
요번에는 중국발 매출이 좀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걸 한 방에 뒤집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오히려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기대를 할 만큼 매출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이 모건 스탠리도 엄청나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중국 전기차 업체의 부상으로 미국의 완성차 업체와 전기차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일제히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대요. 근데 우리 테슬라는 예외였다라는 점.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이 블룸버그 통신을 자료에 따르면요, 중국에서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미국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번에 우리가 아까 보고 오셨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도 FSD 기술이 적용이 될 것이다. 요게 완전 주가의 훈풍을 그렇게 좀 불어 넣어주는 그런 재료로서 오늘 시장에서 작용을 했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국내 자율주행 테마 관련돼서 좀 대외적인 그런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자체 국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느냐. 자, 보시면은 국가전략기술 기본 계획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8월 26일자 발표 내용이거든요. 요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이 이 11대 국가전략기술 중에서도 우리는 인공지능과 첨단 모빌리티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좀 잘렸는데 그거 바로 다음 나옵니다. 요렇게 보시면 방금 우리가 보고 오셨던 이 첨단 모빌리티 안에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있던 인공지능과 좀 더불어서 우리 슈어소프트테크가 갖고 있는 원자력, 여러분들 아까 우리 좀 보고 왔죠. 체코 원전 관련된 테마에 엮여 있는 이유. 자, 그래서 차세대 원자력과 이 자율주행 시스템, 요 크게 두 가지 재료를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같이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인 관점에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건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죠. 공개 이 10월 10일까지는 정말 충분히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저희가 잠깐 차트를 보고 왔지만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이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그동안 좀 이탈에 있었던 역배열이었죠. 이 이평선들 자체가 역배열이었습니다. 역배열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11선과 21선과 60일선은 골든크로스 구간을 다 이제 지나왔고요. 이제 곧 21선이 121선 위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좋은 추세에 좀 힘입어서 이평선 배열 자체도 이제 좀 정배열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좀 고무적인 사실이 뭐냐면 가장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좀 많이 좀 붙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을 좀 이 차익 실현 물량대를 좀 많이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관의 수급은 좀 많이 탄탄하다. 그리고 오늘 기타 법인에서도 좀 수급으로 같이 좀 들어와 주면서 우리 개인들만 받아주는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탄탄하게 붙어줬을 때 추후 그나마 조금이나마 더 좀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도 추세지만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좀 나쁘지 않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월 10일이 되기 전까지 이제 여러분 내일 개천절 때문에 장이 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엔 4일 금요일날 장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그러고 여러분들 10월 9일날도 한글날이기 때문에 장이 쉽니다. 그리고 그 한글날 지나고 나서 10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약 4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이 4거래일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이 자율주행 테마의 수급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금요일장에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 가장 많은 매물대 구간 요 위쪽에서 장이 시작을 해주는지 아니면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지 못할지언정 혹시 장 초반에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장 막판에 좀 끌어올려주면서 이 매물대 가장 두꺼운 이 매물대 위쪽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는지 뭐가 됐든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기술적으로 하나 둘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조금이나마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나눠보았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